기출문제 따라하기 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0분이에요. 다른 시험에 관한 문제들은 다음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똑같이 치라고 그러면 그냥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하면 이 점수는 5점입니다. 타자를 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하시고, 타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포기하십니다. 5점짜리지만.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2번 문제. 여기 보면 A의 원에서 F의 원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요, 홈에 들어보면 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에 보면 제목 1번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는 행높이 32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A의 4번에서부터 A의 6번까지 들어가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A의 7번에서 A의 9번, A의 10번에서 A의 12번, A의 13에서 A의 15번까지 드래그 하시고, 홈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1에서 F1까지 선택하셔서 홈에서 가운데 맞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D4에서 D의 4에서 D의 15까지 영역의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F 또 추가적으로 컨트롤 누르고 F에서 하번부터 F에 15까지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샵, 콤마 샵 0 뒤에다가 원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찍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연속된 게 없을 때는 Ctrl A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홈 눌러서, 그 선에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 문제의 풀이를 마쳤습니다. 기본 작업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고급 필터 문제군요. 여기서 이사 비용이 6톤 이상이고 이사량입니다. 이사 비용이 이사량이 컨트롤 C A의 몇 번부터요? A의 19번부터 컨트롤 V하고 얘는 이상입니다. 뭐 이상? 6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은 컨트롤 C, 근데 컨트롤 V 하는데 이 비용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는데 하면은 우리가 이게 얼마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뭐 함수를 써서 논리식을 쓸 경우에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는 하고 이 h의 4번 값 드래그하면 5번, 6번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평균 이상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값들이죠. 이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AVER, AVER, 에버러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F4에서부터 F15, H15, H4에서부터 H15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드래그 해줘야 되잖아요. 네, 드래그가 필요가? 음, 어차피 얘는 내려가면서 계속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얘는 비교할 때 이 구역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지정하셔도 되고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위에 쓰거나 뭐 합계 같은 거 뺄 거 없으면 그냥 찍기만 해도 돼요.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 하시고요. 자, 목록 범위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위치 아니고 다른 장소입니다. 복사 위치에 텍스트 박스를 클릭해서 깜빡깜빡 하면요. A에 몇 번이라고 했으면 A에 23번 도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문제. 계산 작업 문제는 이렇게 정류장수 문제 보면 정류장마다 5분 걸린다고 했어요. 5, 6에 30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죠. 이렇게 시간 숫자 초를 넣어서 시간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는 타임입니다. TIME, 타임. 타임인데, 시간을 구해볼까요? HOUR, 탭. 자, 뭐의 시간이냐 하면 C의 3번의 시간입니다. 네, 가로 닫고요. 네,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MINUT, 미니트 시간입니다. 뭐의 시간이냐 하면은 C의 3번의 시간이에요. 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됩니다. 정류장수 곱하기 5에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는 계산할 콤마 0, 초는 없으니까 그냥 0 해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영업부서별 실적표네요. 판매 실적이 여기는 if 함수와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꼽아달라 그랬어요. 경우의 수는 큰 값,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큰 값, 그 다음엔 아닌 이외에 세 가지죠. 이럴 경우에 결과는 세 가지예요. 쓰는 함수 if문하고 라지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if문 두 개 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if 하고요. 괄호 열고, 이 판매 실적이, 예, 라지랑 같으면, 최우수 부서입니다. 라지랑 같으면, 그 다음에 LARG, 라지, 괄호 열고, 뭐의 라지? 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라지인데 어떻게 태블로를 보여드렸어요. 네.
탭, 탭을 안 눌렀더니 어디서 여기까지 라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i3에서 i10까지 라지죠. 그리고 콤마하고 1 하면 얘가 그 맥스랑 똑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는 F4 눌러서 여러분 고정해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큰 숫자를 구했을 때는 최대값 최우수수라고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똑같으니까, 내용이 같으니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고요. 자, 여기는 최우수가 아니라 두 번째 값이고요. 여기는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부수입니다. 두 번째 값.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할게요. 이 부분 두 개니까 괄호 두 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우수 부서와 우수 부서를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예매량 평균이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은 주로 D 함수죠. 그거 필터 D 함수. 여기는 D 함수입니다. 그러면 표 3번 문제는요. 여기 뭐가 드라마예요? 장르가 드라마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장르가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예매량의 평균이에요. 는 디에버러지 해야 되지요. 디에버러지 탭 하시고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하면 드라마가 있는 장르와 예매량의 평균이니까 예매량 필요한 거죠. 이렇게까지. 음. 하고요. 우리는 뭐 끌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릴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은 장르가 드라마인 거 23, 24 괄호 하고요. 예. 21.881이래요.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 네. 그다음에 4번 문제군요. 아파트 당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1층에서 30층까지 랜덤으로 어떤 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랜드 비트인 하게 되면 이 최저값, 최고값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랜드 비트윈 하시고요. 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층 콤마 하시고요. 최고층,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표 5번 문제입니다. 표 5번 문제는 뭘 내고 해야 되는가? 예. 수강 코드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수강 코드죠. 수강 코드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1, 2, 3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추주하고 레프트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추주. 추주라는 함수는 첫 번째가
범위가 와야 돼요. 이거는 범위가 1에서 3까지죠. 여기에,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에서 3까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글자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LEFT라는 함수를 주어줬죠. 그러면 여기에 수박 코드, 예, 탭 눌러야 되고, LEFT. 왜 눌려지지 않죠? 네. 첫 번째 한 글자 가지고 왔어요. 예. 음, 첫 번째는 예. 1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요? 예. 공인중개사네요. 2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사회복지사예요. 그 다음에는 음, 주택의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예, 계산 작업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작업해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거는 시나리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 문제. 여기서 셀 이름 B4는 판매 수량, B4,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판매 가격. B4 판매 수량. B5는 판매 가격. 음, 그 다음에 E의 6는 순위. 세 개를 이름 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B5. B4는 판매 수량. 얘는요,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얘는요, 순위. 자,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순이익을 계산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느냐? 인상 증가, 인상 인하 감소 이런 거 쓰래요. 이름을 그래서 여기는 시나리오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갑니다. 추가 누르시고요. 시나리오는 인상 증가입니다. 인상 증가. 인상 증가하고요. 변경 셀은 뭐가 변경 셀인가요? 판매 수량하고요. 그만 누르고 판매 가격이 변경 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어떻게 250개. 판매 가격은 얼마로? 70만 원이에요. 추가. 예.
봤어요. 이해, 어, 네. 자, 이게 인상순가 여기 못해놨습니다. 예. 200개 65만 원, 250개 70만 원, 150개 6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들, 예, 보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분석 작업 1번에서 시나리오 문제를 풀어봤고요. 분석 작업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은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통합 기능은, 예, 자, 여기서 이 통합 기능은 주로, 첫행 왼쪽 열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통합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통합할 때는 이 지금 이 표에 그 가로에 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의 제목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이게 포함된 상태에서 여러분 데이터 통합, 통합은 가상 분석 앞쪽에 한 네 번째쯤 있어요. 데이터 딱 누르잖아요. 가상 분석 하나, 둘,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자, 통합. 네, 세 번째. 통합 누르시면요. 통합에서 우리가 구해 달라고 했는 거에 모를까요? 합계표 영역의 계산 다시요. 표 1, 2, 3에서 제품 코드의 4분의 1분기 영업 실적 합계를 구해달라고 그러네요. 합계. 합계. 예. 그러면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영역을 보시고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 영역을 추가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세 개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네,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 열, 첫행 이 왼쪽 열을 참조해서 통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통합을 구해봤습니다. 예, 분석 작업 2번 시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 작업이군요.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은, 음, 제일 처음 보통 문제들이 그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을 사용하는 두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하고요.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개발 도구에서 이 삽입하시면 양식 컨트롤 있어요. 예를 하는데 B에 15에서 C에 16, B에 15에서 우리가 딱 맞출 때는 Alt 누르고 그래야 돼요. 네, 이렇게 C 16까지.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예, 총점이라고 했네요. 총점 기록 이렇게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 총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기록이 됩니다. 확인하고요. 자, 확인하면 여기에 이렇게 개발 도구에 보면 기록 중지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게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바깥에 일단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썸을 쓰라고 했어요. 썸을 쓰는 방법은 여기서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자, 는에서 썸 쓰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네, 썸 탭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네, 네. 4회 탐구까지. 예, B사에서 F사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예, 바깥에 누르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돼요. 예,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딜리트하고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제대로 실행되는가 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에 넣고 시작해서 하면 답이 나오는데 또 다음에는 여기 넣고 하면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여기 두고 시작하지 말고 시작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 그런 에러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되죠? 자, 그리고 이 단추 이름 바꿔줘야 될 거예요.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총점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좋아요. 자, 네, 총점. 네, 됐군요. 바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도형. 예,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2에 15에서 10, F16까지 그리라는 거죠. 삽입 누르시고 도형 누르셔야 되겠죠. 도형 누르시고 도형 중에서도 둥근 사각형 누르는데 F2에 15번에서부터 F의 16번까지 말표를 누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렇게 늘려서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걸 서식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서식. 예. 그리고 얘를, 그냥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홈 하시면, 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추실 수 있으세요. 뭐, 다른 색깔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두시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는 지금 매크로 없잖아요. 그럼 매크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개발 도구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눌러요. 그럴 때 바깥에 누르시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이렇게 하고요. 예,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서식. 그리고 확인하면 지금서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서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네. 자, 그러면 매크로, 예. A3에서 G3인가요? A3에서 G3에 표준 색깔,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이에요. 홈 누르면 이런 글꼴색 빨강이에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깥에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결시켜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가서 서식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알고 싶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음, 일단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빼도 되죠. 자, 홈 갔어요. 얘가 홈 가서 글자 까만색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표준수 채우기 없음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안 누른 상태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작동하면 제대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얘는 반드시 제공한 한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쓰래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하게 돼 있고요. 세로 막대형으로 쓰래요.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해서 변경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목은 차트 위에 우리가 이 차트에 알맞는 메뉴를 쓰려면 얘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 그리고 차트 서식 볼게요. 차트 디자인 서식. 그러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 있고요. 여기서 차트 제목 위쪽에 이렇게 해서 위쪽에 네, 위촉이 된 거죠. 잠깐만요. 위 추가했는데 왜 차트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자,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뭐라고 입력해야 되나요? 1분기 보드게임 매출이나 1분기 보드게임 매출, 보드게임은 붙여져 있나요?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지정을 해달라는 거죠. 예, 이는 지정해준대. 홈 가야 되겠죠. 홈 가면은 글꼴 도dum해달라고 했어요. 글꼴 안 나오면 모든 글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둠, 이렇게 하면 도둠, 글꼴 도둠이에요. 어, 예, 글꼴 도둠이고요. 크기는 16이네요. 글꼴색, 표준색, 녹색이래요. 표준색, 녹색, 녹색이군요, 녹색. 그 다음에 루미큐브. 예, 계열 3월 요소에만 데이터를 일부일까? 루미큐브의 3월 이거 하시군요. 두 번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여기서 더하기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누르시고요. 네, 네, 음,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됐죠? 그 다음에 세로 축의 최소 값을 100만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시오. 요 단위가 100만인가 봐요. 100만.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네,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천 단위로, 콤마 이렇게 누르면 천 단위, 이렇게 천 단위 추가. 예.
그러면 여기 천 단위로 바뀐 거 보이시죠? 예. 얘도 마찬가지죠. 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그림자는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예요. 자, 이 차트 영역에서요, 테두리 누르셔서 제일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자 누르셔서요. 네, 그림자 안쪽에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따라하기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